네, 글로벌 증시 속 주요 이슈들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해보는 시간 라운드 테이블. 오늘은 김승현 하나자산운용 원큐 ETF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으신데 어떻게 네. 뭐 미국 시장은 좋았지만 아시아 시장 네. 분위기는 네. 지금 그다지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좋은 일이 있으셨던 건지.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저희와 함께 하셔서 좋았던 그럼요. 거죠? 그다음에 네. 투자자분들한테 사실 오늘 말씀드릴 얘기가 아마 중국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좀 많은 정보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오히려 불러주셔서 감사해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최근 들어서 니케이 항생 상해 종합지수가 뭐 오늘은 아닙니다만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큰 폭으로 오르면서 강세를 전반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중국 증시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는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최근 중국이 한두 달 사이에 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지만은 이런 상승에 대한 힌트는 이미 올 초부터 있었습니다. 딥시크 모먼트 또는 딥시크 사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올해 이 딥시크가 올 초에 공개가 되면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난리가 났었죠. 굉장히 많은 수준의 주가 단기 하락도 있었고요. 그리고 2월, 3월이 지나면서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AI, 그다음에 피지컬 AI 관련된 이 정책들을 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월에 혹시 조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수장들을 전부 다 불러서 회의를 직접 했었고요. 회의를 주관하면서 차이나 AI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적극적으로 AI 관련된 정책을 좀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히고 3월 양회가 또 지나면서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이 현실화가 되고 있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제조업 2035 또는 중국 표준 2035를 발표하면서 향후 10년 이상의 중국 제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정책까지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 가장 이렇게 왜 중국이 오르냐라고 많이 질문을 주시면 주로 많이 하는 얘기가 정책적 지원입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립니다. 그러면 또 생각하시는 게 정책적 지원은 맨날 있는 이슈인데 이게 정말 호재인가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번에 정책적 지원은 조금 더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좀 국영기업 중심의 또는 중앙 정부가 많이 지원하는 그런 모습에서 지금은 민간 기업들에게 좀 더 많은 자율권을 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제조업에 굉장히 진심인 국가입니다. 2015년에도 중국 제조업 2025,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발표를 하죠. 2015년에 한 7개, 8개 분야 또는 10개 정도의 분야에서 글로벌 1위 중국 기업을 배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10년이 딱 지난 올해 2025년에 이미 7개 분야에서 그 해당 기업들의 글로벌 1위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최근 한두 달 동안의 상승, 물론 호재도 있었습니다. 로봇 올림픽도 아마 보셨을 거고요. 이런 단기적인 호재도 있었습니다만 이미 중국은 2015년부터 제조업에 대한 30년 계획을 이미 만들었었고 그다음에 올 초에 딥시크의 발전을 보신 것처럼 중국의 AI 기술이 결코 아직 미국을 완전히 이겼다라고 볼 수는 어렵습니다만은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갔고 그리고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챗 GPT라든지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하나 개발하는데 수백억, 수천억이 되는데 딥시크는 알려진 것처럼 100억이 들지 않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혁신 기업이냐 아니냐를 볼 때 테슬라처럼 또는 애플처럼 남들이 아예 안 했던 영역을 진출하는 것도 당연히 혁신입니다만 비슷한 기능을 유지하면서 한 20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만드는 것 또한 저는 당연히 혁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그다음에 어느 정도 발전의 AI 기술 이런 거와 좀 맞물려서 최근에 중국 증시가 강한 상승 모먼트의 초반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불을 켜고 그 산업들의 성장을 위해서 정책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간 기업들에게 자율권을 부여를 하면서 각 자율권을 줄 테니 글로벌 시장에서 1위 정도는 한번 차지를 해봐라 이렇게 아마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결과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기업들이 그만큼 AI와 하드웨어 아까 말씀하셨던 제조업에도 굉장히 진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다고 보시나요? 중국 일단 저희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한번 예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 위에 그러니까 뇌 부분이라고 하죠. 이 아직 소프트웨어는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이견이 없으실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중국도 요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미국을 이긴다는 목표보다는 자체의 이런 피지컬 AI 또는 자체 로봇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정도는 우리가 만들자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로봇 기준으로 목 아래로 보게 되면 중국이 훨씬 더 미국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AI라는 발전 단계가 뭐 생성형 AI를 거쳐서 지금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AI라는 것 자체가 그냥 컴퓨터나 아니면 이런 모바일 사이에서 챗 GPT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대체하는, 그다음에 사람이 할 수 없었던 것에 이런 로봇들이 진출함에 따라서 AI의 발전이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젠슨 황 CEO의 발언처럼 이제는 AI가 단순히 이런 사람의 몇몇 디바이스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쓰고 있는 안경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 웨어러블 로봇이라든지 이런 정말 많은 분야의 AI가 확대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중국의 제조업 정책 또한 단순히 이것을 넘어서 AI와 결합된 피지컬 AI 제조업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희 로봇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아주 네, 귀엽게 춤을 추는 그런 로봇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 영상에 요 영상 말고 더 센 영상이 있어요. 네. 아마 유튜브나 다른 데 유튜브로는 보시면은 공개가 안 되나요? 되고 있습니다. 어떤 영상이냐면 지금은 그냥 로봇이 춤을 추는 영상이잖아요. 다른 유튜브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사람이 먼저 춤을 추고요. 그것을 로봇이 센서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지금 나오는 영상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간단한 영역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다른 영상을 보시면 사람이 이렇게 랜덤으로 춤을 추고요. 그 춤추는 것을 센서가 그걸 보고 인식을 합니다. 그 인식된 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네. 춤을 추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사람이 추는 브레이킹 댄스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이 추는 브레이킹 댄스를 보고 로봇 춤을 보고 그 로봇이 따라하는 그런 로봇 춤을 추는 그런 로봇도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국 제조업 AI 기술이 굉장히 발전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낫네요. 네, 저는 사실 춤을 따라서 잘 못 네. 추는데 네. 어쨌든 그 로봇 기술이 중국의 로봇 기술이 그 정도까지 발전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로 중국의 AI 기업을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미국에는 우리가 많은 AI 기업들을 알고 있고 투자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해서 투자를 못한 거라고 일단은 얘기를 해 보자고요. 그렇다면 이제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중국 AI 기업 중에서 눈여겨봐야 된다 싶은 기업이 있으실까요? 압도적으로 저는 이 기업 샤오미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샤오미는 사실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이 샤오미라는 기업을 보실 때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좀 편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성비 기업 또는 다른 회사들이 하는 것을 조금 더 패스트 팔로우 전략으로 따라만 오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이 기업은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딥시크를 말씀드렸는데 가격의 혁신, 그러니까 퀄리티는 굉장히 비슷한데 가격의 혁신을 통해서 각각의 그런 사업 분야에서 1위를 위협하는 그런 위치까지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이렇게 해도 좀 많이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유를 좀 보니까 이 샤오미를 비롯해서 이 중국의 이 제조업 기반의 이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거부감이 약간 있는 게 왜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이 기업들은 사실 한국과 비즈니스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중국의 전기차 기업 또는 샤오미와 같은 핸드폰, 스마트폰, 웨어러블 다 만들고요. 드론도 뭐 만들고 있죠. 이런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중국의 제조업 자체가 웨어러블 안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업 자체가 한국 기업과 한국 경제 산업에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이 비슷한 영역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기업을 좀 더 냉철하고 통찰력 있게 금융시장의 자본시장의 관점에서 못 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근거가 바로 샤오미가 현재 진출하고 있는 또는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산업들은 기존의 모든 기업들이 갖고 있는 레드오션이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전기차도 그렇고요.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웨어러블도 그렇고 가전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소프트웨어도 월간 활성화 수가 굉장히 많고요. 이런 것들이 기존의 레드오션의 산업에 진출하면서 가격 혁신을 통해서 글로벌 상위 점유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들을 보게 되면 샤오미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고 그리고 제가 단언컨대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 많은 증권사들이 이 홍콩 또는 중국 종목의 탑픽을
저는 샤오미로 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말 좀 지나면서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샤오미라는 기업을 이 한 줄로 정의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중국의 테슬라, 중국의 애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기업을 이런 단순히 중국의 땡땡땡으로 절대 정의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이 샤오미에 대한 정의는 육각형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축구라든지 야구 같은 거 보면 능력치가 이렇게 육각형으로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전기차, 가전, 소프트웨어, 다른 웨어러블, 스마트폰 이런 반도체 포함입니다. 이런 6개 육각형 중에서 샤오미가 1등을 하는 이 영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2등에서 3등 정도의 능력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중국 반도체 기업 최초로 3나노미터 이 반도체 칩을 자체 칩을 개발하기도 했었고요. 핸드폰 같은 경우 글로벌 스마트폰 3위입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중국 내에서 테슬라의 모델 3 판매량을 이미 제쳤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조금 저희가 이 샤오미라는 기업을 단순히 가성비 기업이라고만 저희가 판단하고 또는 아예 중국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좀 과거의 인식이 그냥 싼 제품을 그냥 싸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큰 퀄리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퀄리티 있게 잘 만드는 기업이고 샤오미 같은 경우 이러한 전략을 2010년 회사 설립한 이후에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늘 레드오션 시장에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성공하면서 기업의 영역을 확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 최근에 공개된 SU7은 마찬가지 YU7 같은 경우도 사실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고 샤오미의 중국 공장을 한번 보시면은 완전히 100% 로봇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저희가 재미있는 수치를 알려드리면 샤오미는 전기차 한 대 만드는데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76초가 걸립니다. 네, 전기차 한 대 만드는데 76초. 네, 1분 조금 넘는 시간이죠.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 60초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니 샤오미가 아무리 잘 만드는데 76초인데 테슬라 60초, 샤오미가 못하네 이게 아니고요. 샤오미는 전기차를 양산한 지 2년밖에 안 된 그런 기업이고 테슬라는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고 테슬라의 60초도 미국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저는 공장도 갔다가 봤는데 기가팩토리 공장이 샌프란시스코나 다른 국가에 있는 거, 텍사스에 있는 거는 4, 5분 걸리는데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만 60초가 걸리는 겁니다. 요 얘기를 들으시면 샤오미라는 기업이 정말 물건 하나 만드는 것만큼은 굉장히 앞서 있다인데 두 가지에 대해서 샤오미 더 주목해야 되는 건 첫 번째, 이 기업이 원래 가성비로 시작했는데요. 프리미엄을 만들고 있습니다. 샤오미의 전기차 YU7은 1억 5천 모델인데 없어서 못 팔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BMW의 이런 수석 디자이너가 한 그런 작품을 디자이너죠. 그 I 시리즈, BMW의 그 전기차 I 시리즈의 수석 디자이너를 직접 영입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측면들을 볼 때 샤오미의 방향성 자체가 굉장히 최근에 중국 정부의 그 방향성 물론이고 앞으로 어떠한 제품들이 나오더라도 이 기업은 굉장히 패스트 팔로우 전략으로 잘 만들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이 기업이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우주선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선까지요? 네, 어제 기사가 스페이스X가 화성에 좀 더 근접했다라는 기사도 나오긴 했는데 저는 이 기업이 나중에 시간 지나면 우주선도 만들고요. 다른 어떠한 디바이스가 나와도 충분히 이 기업만의 경쟁력으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가 아시아 그 증시에 대한 채널이지 않습니까? 중화개미라고 많이 합니다. 중국 홍콩이나 본토 상장하는 종목들 많이 투자하시는데 홍콩에 상장된 이 중화개미들이 직접 알주식으로 매수한 거의 순위를 보게 되면 1위가 압도적으로 샤오미고요. 그 밑에 있는 기업이 텐센트입니다. 한 3배 정도 샤오미가 좀 판매량이 좀 순매수가 많이 했는데 이미 스마트한 투자자분들은 샤오미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시고 기업에 대한 인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을 주셔야 되는데 제가 너무 답을 많이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오늘 제 분량이 상당히 줄어들었네요. 말씀 주십시오. 네. 다른 대본에 없는 거 여쭈셔도 괜찮습니다. 네네. 샤오미
샤오미에 대해서 너무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네. 혹시 샤오미에서 나오신 게 아니신가요? 아, 저는 네. 그래서 이 살짝 배지를 오해했습니다. 제가 네, 달고 네. 있습니다. 네, 네, 하나자산운용 네, 나왔고. 그래서 근데 혼동이 되지 않게 네. 네, 우리 하나자산운용에서 나오신 우리 본부장님, 네. 네, 샤오미와 텐센트에 이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규모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고요. 네, 네. 또 하나자산운용이 내달 2일에 이제 샤오미 밸류체인 액티브 ETF를 상장하는 소식까지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네, 네. 뭐 어떤 상품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샤오미의 그 홍콩 주식 매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느 기간을 보더라도 1위에 있고요. 2위와의 격차가 상당합니다. 근데 이 샤오미나 홍콩 관련된 이 주식을 매수를 하실 때는 한국과 다르게 최소 매수 규모 단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절대 한 주로 못 사고요. 200주 이상이 최소 구매 단위입니다. 그래서 원화로 치면은 샤오미를 한번 홍콩 시장에서 매수를 하려면 뭐 수수료 그런 거 다 제하더라도 한 200만 원이 있어야 샤오미를 R 주식으로 저희가 매수를 할 수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수점 매매도 가능한 데 대비해서 너무 좀 접근성이 힘듭니다. 그런 근데 측면. 이거 중학 개미 맞아요, 그러면? 중학기 아니 우리가 개미라고 하는 것은 네.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큰 규모로 투자를 하기가 또 어려운 상황도 네. 있는데 네. 중학 개미들은 돈이 많나 봐요. 그래서 정말 개미분들을 위해서 네. 저희가 원큐 샤오미 밸류체인 액티브 ETF를 상장을 했습니다. 드디어 나오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잘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ETF 같은 경우 주당 10,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개미 투자자분들,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이 샤오미라는 주식을 직접 홍콩 시장에서 이렇게 매수하시기에는 최소 금액 단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샤오미란 25% 국내 상장된 또는 해외 상장된 어떤 ETF보다 샤오미에 대한 그런 비중이 높습니다. 샤오미 저희가 왜 하필 이 최근에 뉴스 기사 보시면은 중국 관련된 ETF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타사 같은 경우도 뭐 항생테크도 있고요. 또는 항생테크 탑10, 뭐 소프트웨어 뭐 땡땡, 뭐 아니면 글로벌 리더스 뭐 탑 몇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샤오미를 이 선택한 이유는 저희가 리서치 상품화를 할 때 보면 많은 운용사들이 뭐 저희도 마찬가지 합니다만 이 탑다운으로 방식을 봅니다. 중국이 좋아 보여? 그럼 중국의 어떤 산업이 좋아 보일까? 제조업일까? 내수일까? 뭐 AI 소프트웨어일까? 또는 제조업일까를 보게 되면서 이러한 또 특정 섹터 또는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샤오미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다른 운용사에서 이 샤오미는 그냥 샤오미 하나가 아니라 탑 10 중에 하나거든요. 또는 탑 3 중에 하나가 샤오미인데 저희가 볼 때는 샤오미가 갖고 있는 탄탄한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중국 정부가 진심으로 이 제조업, 중국은 정말 제조업의 진심인 나라인데 제조업이 발달하고 AI가 발전됨에 따라서 이런 기업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샤오미를 완전 탑픽으로 저희가 선정했고 샤오미 25%, 그다음에 나머지 75%에서는 샤오미를 판매, 유통하는 그런 빅테크 기업들도 있고요. 샤오미의 부품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생산망에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함께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기업이고 샤오미 같은 기업이 특히나 좀 더 밸류체인에 더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샤오미가 갖고 있는 이 판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샤오미가 이게 노래방 이 마이크도 판매하거든요. 질이 생각 좋습니다. 8만 원짜리인데 노래방 마이크 이런 거를 샤오미라는 회사가 직원이 5만 명입니다. 근데 R&D 하는 직원이 한 반 정도 2만 5천 정도 되는데 여기 회사에서 다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다른 그 스타트업도 같이 이렇게 물량을 주면서 그 물량을 맞춰서 이렇게 수주를 넣어서 만드는 만큼 샤오미 같은 경우 정말 이 밸류체인에 만들기에 적합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중국의 이런 제조업에 대한 육성 정책, 그다음에 피지컬 AI라는 큰 전환 같은 걸 보게 되었을 때 저는 무조건 샤오미라는 종목을 저희가 투자자분들이 약간의 편견을 걷어내시고 주식의 투자, 자본시장의 관점에서 꼭 주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어두셨죠? 샤오미 밸류체인 액티브 ETF 내달 2일에, 9월 2일에 상장됩니다.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뭐 글로벌 시장에서 관세 불확실성과 실물 지표 둔화 같은 변수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국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따라서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요.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이 전망 말씀드리면 좀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중국 매크로 어렵지 않냐? 중국 부동산 이슈 있지 않냐인데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이슈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고요. 중국 매크로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정말 정말
모든 경기가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중국이 2, 3년 동안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최악의 구간을 지나고 있고요. 중국 자본시장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중국은 특히나 민영 기업보다는 이 국영 기업이 완전히 주도하던 게 중국의 산업 경제입니다. 그런데 최근 같은 경우 이러한 기조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국영 기업이 아니라 민영 기업이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우리가 정책적인 지원 한번 해볼게라는 스탠스 자체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이런 경제에 대한 전체 매크로는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만 최악의 구간을 완전히 지나고 있고 그렇지만 이 금리 환경, 중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굉장히 낮죠. 1% 초중반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럴 바에 예금하지 말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기조가 이미 중국 개인 투자자의 흐름사에서 완전히 나가고 있고 민간 중심의 이런 AI 또는 테크 기업에 대한 그런 지원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이런 데 가면 이 AI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굉장히 개발을 많이 하는 환경이 갖춰졌지 않습니까? 중국은 반대입니다. 물론 AI가 소프트웨어가 없는 건 아닌데 거기는 제조업에 대해서 그 생태계가 너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반기에 이런 중국 매크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최악의 구간을 지나고 있고 부동산 이슈도 결국은 완전히 해결되기엔 시간이 걸리겠지만 쇼크가 지나가고 있고 금리 환경 그다음에 AI에 대한 정책적 지원, 제조업 2035 정책 등을 저희가 봤을 때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나갈 것이라 보고 있고 중국의 GDP 규모 대비해가지고 주식시장 규모가 너무 낮습니다. 중국의 M7 그 미국의 M7 기업 대비해서 중국의 뭐 프로미넌트 10이라는 기업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 대비해서도 아직 너무나 시가총액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중국 무조건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고 특히나 하드웨어 중심의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이어나가시길 저희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의 시장 상황 체크해 보면서 우리 계속해서 함께 이야기해 주실 거죠? 네.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네. 너무 감사합니다. 김승현 하나자산운용 원큐 ETF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